네, 안녕하세요. 26번째 시간, 부자마인드 26번째 시간이죠. 페이지는 101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원래, 그 위에, 돈은 고수가 더 좋아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순서대로 하지 않고, 이제 그럴 생각이에요. 지금, 유튜브에서 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는 이 낮게 강의 한 15분 이 짝 저 짝을 개당 한 300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법원경매 사관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에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법원경매 사관학교 채널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창이란다. 유튜브의 검색창에. 그러면은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이. 법원경매 사관학교에 놓으니까 경매 들어간 건 다 나오겠죠? 그러나 매치가 잘 100% 되는 것은 하나다. 아니면 그 무료 강의를 모아놓은 대한공경매사협회를 치시면 또 우리 채널이 하나 나와요. 그 채널 말고도 또 법원경매 사관학교라는 걸 열었어요. 그쪽에서는 이제 좀 간단한 거를 이제 사실 무료로 이렇게 100% 배포하다 보면은 제 스스로도 이렇게 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강의 체계라는 게 잡혀야 되는데 체계가 이렇게 탁 안 잡히고 책임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돈 100원이든 200원이든 300원이든 이런 어떤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벌써부터 묘한 어떤 책임감이 생기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2, 300원 정도 내고 내가 강의 듣겠다. 그거는 큰 부담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양질의 컨텐츠 생산에 더 주력을 해보자. 방송실 이렇게 지하에 만들어 놨지만은, 실제로는 많이 안 했거든요. 토크할 때만 하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 오픈이 되니까 풀버전 영상은 법원경매 사관학교 또는 팟빵에 올리는 어떤 음원도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냥 무료로 하는 것도 유튜브 먼저 배치하고 팟빵으로 음원 배치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 쪽으로 이사를 점점 하시는 것도 나쁜 게 아니다. 더 좋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특히 경매 코치들의 다양한 얘기들과 어떤 그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구독 신청해 주세요. 구독은 필독입니다. 필수입니다. 자, 101페이지에 진정으로 돈을 좋아야만 부자가 된다. 제가 이거를 금방 강의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스크롤 하면서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걸 썼을 때 생각이 딱 납니다. 우리가 보면은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을 제가 아주 예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백만장자 마인드에 있는 그 글을, 에피소드를 제가 인용을 했네요. 102페이지에 보면은 한번 그대로 읽어 드려 볼게요. 과거에 제가 읽어본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저자가 젊었을 때에는 사업에 여러 번 실패를 해서 좌절한 적이 있었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아버지 집에서 얹혀 살 적 이야기입니다. 집 2층에서 아버지와 친구들이 포커를 치는 모임이 있었고 아버지는 가난했어도 친구분은 백만장자였답니다. 아버지 친구가 포커를 치기 위해서 집에 와서는 1층 소파에 앉아있는 자신을 불러서 말을 하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사업에 실패하다 보니까 백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1층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는 거고 아버지 친구는 이제 2층으로 포커 게임을 하러 가는 와중에 이제 1층에 있는 백만장자 마인드의 저자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불렀대. 컴온 이렇게 하면서 자네는 이번에도 사업에 실패했다면서 그 이유를 아는가? 그러자 저는 한다고 했는데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했답니다. 근데 아버지 친구가 한 말이 그건 아니고 자네가 사업에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네는 돈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네. 돈을 진정으로 좋아한다면 실패할 이유가 없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지적을 들었다면 무슨 소리냐, 내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저자는 그때부터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요. 신중하게. 그랬더니 유년 시절 아버지가 돈이 없다 보니까 돈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의 표현들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그거를 어린 시절부터 주입을 받은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많을 거예요. 야, 돈이 밥 먹여주냐? 어때요? 이런 얘기는 긍정적인 에너지입니까? 부정적인 에너지입니까? 부정적인 에너지다. 돈이 밥 먹여주냐? 요런 거.
요런 건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뭐, 내가 돈 버는 기계냐? 가끔은 이제 그 부모들끼리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늘 나오는 얘기죠. 남자들 입에서 나오죠. 야,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아니면 차라리 나를 갖다 팔아라.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나를 갖다 팔아라.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저는 이상하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돈이 더 필요한 거야. 나를 갖다 팔아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 거라. 그러나 그런 얘기들을 들었지만 저는 그거에 부정적 영향을 타진 않았지만 대다수는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타죠. 특히 이제 뭐 우리가 그 당시 제가 그 20대 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외제차 타는 놈들은 다 나쁜 놈이야. 부동산 하면 다 투기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류의 얘기들을 저는 너무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너무 많이 듣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우리 제 나이 또래, 이제 40 후반 세대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저는 애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돈이 좋지? 돈을 딱 주면서, 너가 원하는 거 사 먹어. 네 친구들도 같이 데리고 가서 먹어. 자, 이런 게 좋아? 아니면은 남이 사주는 거 얻어먹는 게 좋아?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가 사주는 거 좋다 그러지. 그러면 제가 말을 하기를, 자, 이렇게 사줄 수 있는 게 뭐 때문이야? 돈. 그러면 돈을 누가 줬어? 아빠. 요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이란 게 굉장히 좋은 거다. 많이 벌려면 뭘 해야 될까? 라는 얘기를 수시로 주고받습니다. 어린 딸들하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 인식을 10년, 20년, 30년을 받다 보면 이 사람은 매사에 돈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입찰을 우리가 PT나 스파레주를 시켜보면은 이렇게 끝까지 쫙 밀고 가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입찰하는 현장까지 타고 와가지고는 안 될 이유를 찾는다. 후퇴할 이유를 찾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표출을 하죠. 그러면서 안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관심사가 당일날 입찰하기 전에 한 10분, 15분 전에 전화를 주로 하고 자신의 어떤 긴박감하고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쯤에 주로 통화를 시도하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신이 쓰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냐? 그럼 당신은 왜 이 금액을 선호하는가? 이유를 대봐라. 그럼 제가 조사할 때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럼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어떤 신뢰성, 정보의 신뢰성 몇 프로냐? 당신이 조사한 문서에는 이런 말도 있던데 왜 이런 말을 선호했느냐? 이렇게 저차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이 금액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 깎아야 되는 이유, 야, 명도가 어떻고 수리가 어떻고 이런다던데 저런다던데 라는 얘기들을 막 꺼내면서 주어진 금액을 쓰지 않으려는 논리들을 막 세우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고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저는 딱 계속 보는 거야. 나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진정 돈을 좋아하는구나 아닌구나를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하나 또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교육의 영역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라면집에서 사장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아는 척하고 라면을 사 먹지만 라면을 먹고 나면은 그 집에서 나오면 그만이죠. 교육도 딱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 경매라는 게 탁 끊어지면 이제 서비스가 이렇게 끊기면 거기서 인간관계도 같이 스톱이 되는 경향들이 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돈을 벌 수 있겠는가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